명품 좋아하는 시어머니께 어버이날 선물로 짝퉁 가방을 사다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분들 아마 어머, 이 사람 제정신인가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진짜 명품은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그 가방을 받으시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준 것 같구나.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혼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시어머니는 명품을 좋아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갈망하셨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명품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일종의 신분증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 브랜드의 명품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계실 때의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어깨가 한 뼘은 더 펴지셨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 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방 모서리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금속 부분은 하나의 지문도 묻어있지 않을 정도로 반짝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방은 시어머니가 결혼 20주년 때 시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으로 벌써 15년이 넘은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 참 예쁘네요. 제가 어색하게 건넨 인사말에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가방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애 아빠가 기념일에 사준 거야. 뭐, 그때는 이런 걸 살 여유가 있었지. 그 말 끝에 묻어있던 아련함을 저는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품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는 집착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백화점 세일 정보는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계셨고,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이 출시되면 인터넷으로 미리 살펴보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시는 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명품들은 모두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시아버지 승진 축하 선물, 자식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 본인께 사주신 선물, 각각의 가방과 지갑, 스카프에는 모두 특별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그 물건들을 정말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시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주 가던 마트 대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시고 평상복 대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나가셨어요.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는 유독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니셨습니다. 카페에서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으시고 가방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곤 했어요. 명품 가방이네요. 누군가 시어머니의 가방을 알아보며 하는 말을 들으실 때면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민망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와 저는 참 달랐습니다. 저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편이었고 브랜드보다는 기능을 더 따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 하나에 몇 달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쓰시는 걸
보면서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는 그런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제 가방이나 옷차림을 유심히 보시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가끔 요즘 젊은 애들은 좋은 것도 많이 나오던데. 하시며 명품 매장 이야기를 꺼내실 때면 저는 괜히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거칠에만 중시하시는 분, 남들에게 보여주려고만 하시는 분이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왜 저렇게 명품에만 매달리실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건 시어머니의 명품 사랑 뒤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연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진 건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한때는 제법 잘 나가던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점 힘들어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시어머니께 명품을 사드릴 여유가 없어졌고 시어머니도 그걸 아시면서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가 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명품들을 그렇게 소중히 다루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새로 살 수 없으니까 예전에 받으신 것들을 최대한 오래 새 것처럼 보이게 관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오래된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시려다가 모서리 부분의 가죽이 살짝 벗겨진 걸 발견하시고는 한참을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실망과 아쉬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어요. AS를 받아야 하나? 하고 중얼거리시다가도 아니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하며 포기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시어머니에게 명품은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일종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이 잘 될 때 누렸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자 지금도 여전히 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가끔 친구분들과 만날 때면 더욱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셨습니다. 오래된 명품 가방이라도 반짝반짝 닦아서 들고 나가시고 옷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딘가 애쓰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백화점에서 차를 마시고 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시어머니의 표정이 유독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나중에 시아버지를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친구분 중 한 분이 새로 명품 가방을 자랑하셨다고 해요.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요즘은 여유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을 시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강하신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쓰리셨을까 싶어서요.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시어머니를 보는 제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명품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명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분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중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꽃다발이나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겠지만 그 애는 왠지 뭔가 더 특별한 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이후로는 명품에 대한 시어머니의 갈망도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경제적으로 그리 여유롭지 않았고, 진짜 명품 가방을 사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뭔가는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과 함께 다녀온 짧은 여행에서 우연히 발견한 게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 여행은 남편과 함께 떠난 1박 2일 부산 여행이었습니다. 원래는 스트레스 해소 겸 짧은 휴식을 위해 계획한 여행이었는데 우연히 시장 구경하다가 그 가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 봐봐. 가방 좀 이쁘지 않아? 남편이 한 상점 앞에서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명품 가방과 거의 똑같이 생긴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퀼팅 패턴도 체인 스트랩도 심지어 로고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아, 이거요? 15만 원인데 관광객분들한테는 12만 원에 드릴게요. 12만 원. 진짜 명품 가방이었다면 500만 원은 좋게 넘을 가격인데 겨우 12만 원이라니. 물론 짝퉁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았고 금속 부분의 마감도 그럴듯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짝퉁이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시던 새로운 명품 가방과 거의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여보, 이거 어머니 드리면 어떨까?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가짜는 좀 그렇지 않을까? 들통나면 어쩌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워서 계속 그 가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정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진짜 명품 가방들과 비교해봐도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상점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요즘 제일 인기 많아요. 진짜랑 비교해도 모를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가죽도 좋은 걸로 쓰고 금속 부분도 도금 제대로 했거든요. 계속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보더니 사장님께서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선물용이세요? 그럼 박스도 드릴게요. 박스까지?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명품을 선물하는 것처럼 포장까지 해줄 수 있다니. 여보야, 그냥 사자. 결국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새 가방 갖고 싶어 하시잖아. 진짜는 못 사드려도 이걸로라도. 남편도 시어머니가 명품을 갖고 싶어 하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통나면 큰일인데. 안 들통날 거야.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 걸. 그렇게 해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짝퉁을 샀습니다. 상점 아주머니는 약속대로 그럴듯한 박스와 쇼핑백까지 챙겨줬습니다. 심지어 인증서처럼 보이는 종이까지 넣어줬습니다. 물론 가짜 인증서였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짜를 드리는 게 맞나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저는 그 가방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차리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머니,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조심스럽게 포장된 상자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받아들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뭐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했어. 상자를 열어보시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가방이에요. 어머니, 명품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시더니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애야, 이걸 언제? 부산 여행 갔을 때 봤는데 어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가슴에 안으시더니 정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준 것 같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며느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아. 기뻐서 우는 거야. 정말 예쁘다. 이걸 언제 샀는지 정말 감사해.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그 가방을 옆에 두고 계셨습니다. 만져보시고 들어보시고 거울 앞에서 메고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시장도 나가시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가져가셨습니다. 심지어 동네 마트에 갈 때도 들고 가셨습니다. 어머니, 그 가방 너무 자주 들고 다니시면 금방 낡아요. 제가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예쁜 가방을 언제 또 가져봐.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건데. 시어머니는 정말 그 가방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야. 부산에서 직접 골라서.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죄책감이 더해갔습니다. 가짜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들통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만날 때 그 가방을 자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짜라는 걸 알아본다면 그러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하실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이웃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명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어머니의 가방을 보시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다고 해요. 언니, 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요. 부산에서. 부산에서요? 정품 매장에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시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실 그 가방 말이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거 진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나도 알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셨다고요? 응, 알고 있었어. 그 가방 짝퉁이더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셨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셨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런 걸 얼마나 오래 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할 줄 알았니?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때 해주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 가방은 가짜여도 너는 진심이었잖아.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셨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짜를 사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얘야. 오히려 고마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진짜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몇백만 원이야. 그 돈이면 너희 애들 용돈도 줄 수 있고 집안 살림에도 보탤 수 있는 돈이지. 그런데 그 소중한 돈으로 나한테 이런 걸 해주려고 했다는 그 마음이 고마운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명품 가방 자체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걸 알아주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고민했을까? 진짜는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고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이 가방이잖아. 그 고민하는 시간들 나를 위해 뭔가 해주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소중했어. 시어머니는 그 가방을 다시 한번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머 예쁘다 하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 물론 진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해주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럴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사준 거야라고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 자체보다도 며느리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사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받자마자 알았지. 가죽 냄새부터 다르더라. 그리고 체인의 무게감도, 금속 부분의 마감도 이런 걸 오래 만져본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정말 기뻤거든.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려고 했다는 게.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명품 브랜드 자체에 집착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건 관심과 사랑이었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명품을 좋아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래? 뭔데?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네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제야 알았구나. 그날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가방을 자주 들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과시하려고 들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끼는 물건처럼 소중히 들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니, 새 가방 하나 사드릴까요? 이제 좀 낡았잖아요. 세월이 지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이게 좋아. 이 가방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명품의 브랜드 가치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건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12만 원짜리 짝퉁 가방과 시어머니가 주신 500만 원짜리 진품 가방. 어떤 게 더 값진 걸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물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 어머니 같은 편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명품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명품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관심이 좋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선물의 가격이나 브랜드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작고 저렴한 것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제가 사준 짝퉁 가방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브랜드나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비싼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걸. 시어머니는 여전히 명품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어떤 명품보다도 값진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진짜 명품이 아닐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려드릴 때 조금 부끄러웠어요. 짝퉁을 선물로 드렸다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지금도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둘이서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진짜 엄마 딸 같은 사이가 됐답니다. 그 짝퉁 가방은 아직도 시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세요. 가끔 이게 우리 사이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가방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시곤 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가족들과의 특별한 에피소드나 선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